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종목들 살필게요. 먼저 셀트리온 그룹주 볼까요? 요 며칠 계속해서 올라오죠.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동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또 이렇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바이오시밀러 허주마가 다음 달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라는 뉴스까지 전해진 그런 상황이네요. 정말 이제는 살아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요즘입니다. 자, 다음 덕산 네오룩스 볼게요. 갤럭시 S20가 최근 언팩 행사를 통해서 공개됐잖아요. 그 시리즈가 최고 사양의 경우는 후면 카메라가 1억 400만 화소인가요? 이렇다고 하면서 괴물 스마트폰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덕산 네오룩스 이제 화면 담당이잖아요. 화면에 이제 부품을 이제 납품하고 있는 것인데 최고의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상승 탄력도가 줄긴 했지만 1%대 강세 385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볼게요. 실적 잘 나왔어요. 역대 최대 실적 기록하면서 오늘 또 장대 양봉 그립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일까요? 작년 초만 해도 참 아쉽다. 참 갈 때 됐는데 안 가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올라가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18만 원대까지 올라 있는데 지금이라도 살까요? 고민해야겠습니다. 서울반도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LED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서울반도체가 장대 양봉 그리는 날은 매번 마이크로 LED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로 인해서 뭘 했다. 이게 아니라 이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된다.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요. 오늘도 무려 10% 이상의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크게 놓고 보면 엄청나게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레벨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17,400원 지금 충분히 접근 가능한지 점검 들어가도록 합니다. CJ그룹주들도 볼게요. 영화 기생충의 든든한 조력자로 떠오른 CJ그룹이 일단 며칠 전에 화제가 됐고 그 이후에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오면서 계열사들이 영업도 잘해. 너무 좋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오늘 줄줄이 급등입니다. 시장이 조금만 더 받쳐줬다면 더 크게 올라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렇게 오늘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 그룹주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CJ그룹주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여기로 그냥 눈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까지 오를 일입니까? 한번 살펴주세요. 정말 오늘 모처럼 만에 CJ그룹주들이 일제히 좀 강세 흐름을 좀 띠고 있습니다. 지주사인 CJ를 비롯해서 CJ제일제당 또 CJENN 같은 이러한 CJ그룹주들이 일제히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아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보셨겠지만 당시 아카데미 시상식에 또 CJ의 또 이제 이미경 부회장이 또 거기 참석을 했었죠. 그러면서 또 소감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CJENM이 이제 투자 배급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번에 기생충에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러한 CJENM 같은 경우에 이러한 투자 배급을 좀 담당하면서 관련한 또 해외 시장 또 진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이제 CJ그룹주 상승은 이러한 기생충 효과보다는 역시 실적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전체 그러니까 CJ그룹의 영업이익이 약 한 60%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CJ제일제당이 바로 이제 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깜짝 놀랄만한 좀 서프라이즈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 이제 수익성과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하는 좀 사업구조 개편을 지금 CJ그룹이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CJ제일제당의 이러한 4분기 호실적으로 인해서 향후 이러한 사업 개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CJ그룹이 그동안에 이제 재무 부담에 대한 그런 우려감 이로 인해서 또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번 CJ제일제당의 실적으로 이러한 우려감이 한 번에 좀 덜어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센티멘트가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CJ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이런 디스카운트가 좀 이제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 CJ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쪽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냥 지주사로 가나요? 지주사보다는 역시나 사업회사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J 그룹 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회사가 바로 CJ 제일제당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는데요. 네네. CJ 제일제당 이번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을 했고 또 이번에 HMR 즉 이 간편식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이 HMR 매출이 역시나 고성장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런 실적 성장에 좀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인수를 한 또 수완지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CJ 그룹주 내에서는 CJ 제일제당 그동안에 또 장기간 또 주가가 많이 또 하락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CJ 제일제당 가장 탑픽으로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요.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던 그런 그룹이었는데 최근 화제가 잇따라 되면서 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가운데서는 CJ 제일제당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카카오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카카오의 주가가 대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 저희가 이 방송 통해서도 지난주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고 지지난주에도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신고가잖아요. 네, 계속 그러니까 좋아요를 찍어드렸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역시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성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오늘 발표한 또 실적을 보시게 되면 또 매출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또 3조 원을 또 돌파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8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또 이제 실적 성장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금융 플랫폼 업체로서 또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아마 지난주에도 한번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가 이제 바로투자증권 이제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지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사업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성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최근에 또 이번 4분기 또 실적을 보게 되면 톡보드 광고 매출이 좀 많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톡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지금 성장세에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높은 성장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지금 이러한 톡 비즈니스와 여기 더불어서 또 금융 플랫폼까지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본격적인 성장을 하는 상당히 좀 큰 그런 해로 좀 작용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파르게 워낙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PR이 한 30배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습니다만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시라면 카카오 지금 18만 원까지 오른 이 카카오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의향이 있으세요? 사실 이런 기대감이라는 것이 주식시장에서는 늘 선반영되고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 이게 매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호재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 반영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좋아요를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에 의미 있는 비중으로 담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선까지로 좀 목표 주가를 좀 보시면서 지금 여기서 한 추가적인 업사이드 한 10% 정도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5조 가까이 되니까 10%만 상승해도 무려 거의 한 1조 5천억 정도 시가총액 그렇죠.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20만 원 정도 선까지 일단 1차적으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보면 시장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좀 종목들이 많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항상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급격하게 나오는 시장의 그런 수급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시기보다는 좀 짧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은 카카오를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점은 좋아요. 투자 의견 찍도록 합니다. 서울 반도체 볼게요. 오히려 과장님 이런 종목들이 기대감은 굉장히 큰데 사실 엄청나게 오른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올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사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이제 바닥권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바닥권이라는 거는 향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됐다라는 그런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이 바닥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네. 지금처럼 사실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가 지금 힘든 이유가 아시다시피 지금 LED 시장은 지금 공급 과잉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뭐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중국 업체들의 그런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이 조명용 지금 LED 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부진한 지금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한국 TV 업체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LED, LCD 그 생산 라인을 계속해서 뭐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삼성도 LCD 라인을 이제 QLED로 좀 전환하는 전환 발표를 지금 한 이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에 좀 타격을 받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향후 이제 본격적으로 뭐 턴어라운드를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흔히 지금 시장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바로 이제 마이크로 LED 시장이 얼마만큼 빠르게 개화를 할 것이냐가 과연 이 회사의 성장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반도체가 마이크로 LED 칩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 CES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더 월이라는 그런 지금 TV를 이번에 선보였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네. 마이크로 LED가 이제 탑재가 된 그런 TV인데 이 더월이 이제 이번 CES에서 소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올해 2020년도에 마이크로 LED TV 시장 개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 뭐 추이는 봐야 되겠지만 만약 OLED 시장처럼 이 마이크로 LED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재차 이제 서울 반도체의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좀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까지 그럼 투자 의견 좋아요. 내일장 탑픽으로는 어떤 한 종목을 꼽을까요? 탑픽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지금 바닥권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서울 반도체를 좀 탑픽으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한번 기대 걸고 지켜봅니다. 서울 반도체 탑픽이고요. 메리츠 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2월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던 오늘 장이었었는데요. 거래소는 2250선, 코스닥은 690선에 대한 저항을 하루 종일 강하게 느꼈던 오늘 거래일이었습니다. 또 중국에서 코로나19의 사망자가 240명 넘게 하루 만에 늘어났다라는 점도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상방이 막혀있는 오늘 거래일인데요. 코스피는 2시를 기점으로 기관의 매도량이 늘어나면서 하락으로 반전이 됐고 코스닥 역시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분을 반납하는 오늘 하루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약보합권까지 결국 밀려 내려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25% 정도 내림세고요. 2232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가까스로 강보합권 지켜냈습니다. 0.1%의 오름세 687선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저항에 맞고 조금 밀려 내려가는 오늘 시장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시장 보겠습니다. 다시금 코로나19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다시 원화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0.2% 오름세 1180원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1182원 90전에 최종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이 조금 전 약보합권 정도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중국도 0.4% 내림세, 항생도 0.2% 정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오늘 조금 약한 모습 하지만 그렇게 하방이 낮진 않다. 어느 정도는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 분위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전에요. 일단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부터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카카오, 삼성전기,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이 50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카카오가 최대 실적 발표하면서 4% 강세 신고가를 경신해 주는 모습이고요. 삼성그룹주들 같이 동반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와 물산이 동반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줬지만 오후장 들어서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시세가 연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물산은 반락되면서 거래 마쳤고요. 더존비즈는 오늘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레포트 나왔습니다. 2% 오름세 96,500원 나타내면서
주가 형성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이 네 종목이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핑을 딱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P&E 솔루션, CIS, PNT 이 세 종목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 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P&E가 4%까지 시세가 좀 연속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이노 와이어리스, HFR은 5G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세 내줍니다. HFR이 특히 7%까지 급등 나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신고가를 경신해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QNC부터 원익 QNC, TCK, 유진테크, 여기 쪽으로는 반도체 공정 쪽으로 이 부분도 오늘 중소형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역시 신고가를 경신해줬습니다. SNS텍부터 보시면요. OLED 쪽으로 SNS텍, KPS,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들 OLED 반도체 소재 장비 쪽으로도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NHL 한국사회결제가 최근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온라인 결제 수요가 늘어났다라기 때문에 역시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4.4%까지 급등이고요. 28,050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딱 그룹핑이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덱스터, 바른손 ENA, 큐캐피탈까지 영화 기생충 관련주들이 나흘 연속해서 신고가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손과 바른손 ENA 역시 상한가를 다시 한번 도달해주는 모습이고요. 바른손은 오늘까지 무려 4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종목 짚어드렸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한진그룹주까지 마지막으로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그룹주가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달 한진의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현아 부사장 그리고 반도건설, KCGI, 산자연합이 조원태 한진그룹의 연임을 제지하기 위해서 전문 경영인 후보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남매 간이 심화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선주 중심으로 한진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쏠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대량 거래 수반되는 모습입니다. 한진칼이 무려 10%까지 급등이고요. 고점 부분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48,000원까지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 한진칼 우선주도 강한 모습 2.7% 오름세 보이면서 75,400원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한진도 3% 오름세 37,200원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한진그룹주가 남매관이 심화될 때마다 우선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의 매매 동향까지 체크해 보시죠.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783억 원 사들이는 모습 하지만 기관이 강하게 매물을 출회합니다. 개인도 33억 원 팔아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쌍끌이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기관이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 개인 홀로 1,765억 원 사자스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에 마감 시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목요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을 위한 종목을 하나 꼽아봐야 될 텐데요. 내일 시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될 것 같아요.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내일 시장을 위한 한 종목 어떤 걸 골라오셨을까요?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전파기지국입니다. 네, 동사는 공용 무선 기지국, 그러니까 중계망 전문 영위 기업입니다. 동사는 통신용 시험 및 계측 장비, 중계기, 기지국 안테나, 각종 관련 부품 등의 유무선 통신 장비 관련 기업으로서 통신 장비 사업의 업황은 관련 서비스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투자 추이와 그리고 스마트폰 등 기술 진화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통신망에 대한 투자 및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관련 투자 확대로 수혜가 예상되는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네요. 그럼 동사를 좀 주목해야 할 점 말씀드리자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으로 인한 기대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발표 내용을 좀 보자면 2022년까지 민간 합동 5G 30조 투자를 하겠다는 점을 밝힌 점이 있습니다. 기존 추진했던 데이터와 AI 경제 활성화 그리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인공지능 기본적 구상 등을 그런 부분으로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집중해서 인공지능 국가 전략으로의 추진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중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 공제 등 3대 패키지, 그러니까 망투자 세액 공제,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그리고 신설 5G
기지국 등록 면허세 완화 지원과 그리고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민관 합동으로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하는 등 AI, 5G 인프라 자원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이 나와준 만큼 동사의 상승에도 시너지 효과가 나와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민주당 공약인 전국 무료 와이파이 관련과 계약 측면에서의 기대감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설치를 시행하겠다는 점은 총선 공약 1호로 밝힌 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추정액은 3년간 5,780억 원 정도 보여진 적이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개망을 형성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동사가 이와 관련된 해마성으로 같이 묶여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들과의 계약권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통신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 상에서 계약권이 지금 10월경 동사는 LG U+와 약 121억 원 규모의 NW 시설구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올해 10월까지로 최근 매출액 대비 약 18% 정도 되는 점이 있는데요. 작년 1월경에 KT와도 361억 원 규모의 지하철 5G 무선망 계약을 한 점을 보았을 때 KT, LG 두 통신사를 아우르는 점으로 인하여 매출적인 측면에서 좋아 보인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잠정 실적 발표를 보았을 때도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11% 정도 늘어나면서 최고 매출을 경신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차트 흐름을 좀 보겠는데요. 우선 주봉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주봉 흐름 좀 보게 된다면 18년도 1월경에 평균 1,500원대의 주가를 형성해 주다가 지금 크게 올라간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가 일부 조정폭을 좀 가져가면서 약간의 보합세 이후에 작년 4월경부터 크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런 어느 등락폭을 보여주면서 이런 우상향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준다는 모습들을 좀 봤을 때 지금 동사의 어느 정도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일봉 차트를 봤을 때는 현재 주가 상승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가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상승 흐름에 일부 제동이 걸릴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상에 우상향 흐름이 계속 진행되는 만큼 장기적 시점으로도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50원 설정하시면서 대응수 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긴 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눈여겨봅니다. 목표가 5,000원 점검을 해봅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